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오랜만이죠.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8월 한 달 동안에 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네. 취업 강의를 좀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연지 씨를 네. 방송에서 봐서 저는 좀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운데요. 네네. 또 추석에 다가오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쌤 앞으로 네. 어디 안 가실 거죠? 네, 네.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네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9월이다라고 하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정기 공채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기 공채가 시작되어서 그 정기 공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죠. 오. 포스코 그룹 중에 포스코. 네. 오.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의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관련된 공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소리 질러! 포스코 채용 네.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린 채용 소식이죠. 이 네. 포스코는 좀 공개 채용 형식인가요? 그렇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수시로 전환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삼성그룹, 포스코그룹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채라고 하면은 네. 포스코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같이 중복해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 점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주시고 아마 뭐 이공계 분들은 명확하게 기업이 좀 갈릴 텐데 네. 인문상용계 분들이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 중에 어디를 쓸 것인가를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전략적인 선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지원 자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지원 자격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씩만 좀 짚어보신다면 네. 기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 이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네. 2023년 1월 중에 입사가 가능해야 된다. 즉 학교를 계속 다니면 안 되니까 그거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학 기준이죠. 어학 기준 같은 경우에 이공계는 토익 스피킹 IM 1 또는 오픽 IL 이상이고요. 네. 인문사회계 또는 인문사회계는 조금 높습니다. IH 또는 IM 3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토익 스피킹도 점수화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좀 외워서 말하는 거에 좀 익숙하다라고 한다면 토스를 보시는 게 낫고 네. 그냥 우리 연지 씨처럼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쏠라쏠라 할 수 있으니까 네. 오픽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뭐 병역필 또는 면제자료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보시면은 여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추가적으로 여기는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사업장으로서 신원 조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꼭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포스코 채용 우대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뭐 어떤 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뭐 우대한다라기보다는 네.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겸손 존중의 마인드로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괄호하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의인상 수상자 등 보통 의인상은 LG에서 주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죠? LG에서 받은 걸 가지고 포스코에 지원해도 되려나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위드 포스코라고 해서 네. 기업 시민의 활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기업만 먹는 게 아니라 네. 사회랑 같이 그 가치를 나눠보고자 하는 거라서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네. 능동적으로 협업해서 조직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해서 이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유연한 사고와 지속적 학습으로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라고 해서 네. 괄호하고 가운데 보시면 AI 빅데이터 관련 역량 보유자가 있어요. 포스코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대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등대 공장이 진짜 뭐 등대가 아니라 등대처럼 쫙 비춰주는 어떤 거에 있어서 이런 선도적인 기술에 있어서 네. 그래서 AI랑 빅데이터 관련된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좀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어필해 주시는 게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채용 프로세스도 알려주실까요? 네, 프로세스는 다른 데랑 똑같습니다. 뭐 서류 접수,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1차, 2차 면접해서 네.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네.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나오신 김에 대망의 첫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좀 포스코의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 팁을 조금 짚어주시고 가실까요? 네네. 좀 포스코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까다롭지 좀 않습니다. 수월한가요? 네네. 저는 네. 질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분량도 사실상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여러분들이 딱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어.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네네네,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시죠. 자, 1번.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좀 1번 항목부터 살펴볼까요, 쌤? 네. 1번은 질문 주신 것처럼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원 동기는 사실상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원 동기는 회사 지원 동기, 네. 두 번째 지원 동기는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넣어야 될까? 근데 네. 이렇게 포스코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주면 굉장히 고마운 거죠. 여기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중시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네. 또 회사의 중점. 그렇죠. 네. 또 왜 뒷단에 있어서 포스코가 그런지에 대한 그 의미를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네. 연재 씨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에는 기업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를 써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공교롭게 이 생방하기 전에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하나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포스코를 지원하는 분이었어요. 오. 예, 근데 그분께서 작성하신 거에서 제가 코멘트를 네. 어떻게 달았냐면 지원하고자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가치를 잘 잡아주셨거든요. 네. 땡땡이라고 잘 잡아주셨는데 네. 제가 그러면 그러한 가치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냐 뒷단에 있어서의 그런 포스코가 어떤 모습으로 그걸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걸 보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가치는 되게 좋은 걸 잘 뽑으셨는데 네. 평가자가 알고 싶으면 그럼 왜 우리 포스코는 그런 모습이니? 라고 해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업 분석한 내용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추상적인 의미만을 덧붙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차피 포스코를 들어가실 거고 네. 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비전은 무엇이고 등등의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내용들을 조금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실수가 실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네. 그렇지만 좀 많이 가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네. 아까 제가 기업 시민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존재 의의가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공헌도 괜찮은 거긴 하지만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네. 예, 이윤을 내야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적인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마치 기업 시민의 활동이 너무나 이 회사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기업이 이익을 내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자칫 기업 시민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자. 어찌됐건 회사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공계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포스코가 많이 얘기하는 게 수소, 환원, 제철, 네. 탄소 중립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이제 인문상경계는 이번에는 경영 지원 쪽이 많은데 그런 단에서 비즈니스적인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너무 기업 시민은 마지막에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기업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실을 사회와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포스코는 이런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좀 맞닿아 있다. 그렇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치의 뒷단에 있어서의 포스코의 사례를 얘기해 주자. 네. 두 번째, 근데 그 사례를 얘기함에 있어서 네. 비즈니스적인 것도 참 중요한데 너무 사회적 가치, 기업 시민의 가치로만 너무 치우치지는 말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 팁과 또 유의할 점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좀 2번을 살펴보면 1번은 좀 이제 회사의 지원 동기와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다면 네. 2번 항목은 희망하는 직무 관련 질문입니다. 좀 직무 분석 자체가 좀 우리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쌤. 네. 좀 2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2번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학습 또는 도전적인 경험을 하였고 입사 후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서술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쌤, 2번도 팁 좀 주실까요? 네, 네. 2번이 이제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2번에다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2번 같고요. 네. 2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내용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직무 역량이죠. 직무 네. 역량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기태, 지식, 기술, 태도.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업 받으신 거 아니면은 그 외에서 수업 받으셔서 어떤 지식을 쌓았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고 네.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자격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공계 분들은 네.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럼 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적극적이고 아까 나왔던 뭐 시너지도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태도를 뒷받침하는 어떤 경험들을 제시할 것인가. 즉 해당 직무에 가장 연관성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에 관련된 경험들을 작성해 주신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포스코에서의 이제 직무는 네. 사실상 이공계 분들을 더 많이 뽑죠. 근데 여기는 직무는 조금 다른 기업들의 그 직무와
네이밍은 똑같은데 하는 일은 조금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로 되어 있는데 반도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뭐 생산 기술 하면 공정, 양산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포스코는 실제 그러한 생산 기술을 설계한다라기보다는 네. 품질 관리 역할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채용 공고에도 수행 가능한 업무 보시면 네. 제일 마지막에 공정과 제품 품질 관리거든요. 그리고 요 생산 관리는 여러분들이 MBC, 엠뚜루마뚜루 네. 그 유튜브 채널에 네. 요거 하시면 여성분이 나오셔서 엔지니어 하루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똑같은 그 생산 기술이 아니라 네. 품질 관리 쪽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네. 같고요. 설비 기술은 이건 다행히 일반적인 설비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공정 기술이 있는데 이 공정 기술이 또 반도체 공정 기술이 아니라 네. 산업공학과들이 가는 일반적인 생산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네이밍이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 차이점을 좀 갖고 가주시고 뭐 환경, 안전보건 이쪽은 HSE라고 하죠. 그래서 네. 전통적으로 갖고 가시는데 이제 중요한 게 포스코가 환경에 되게 많이 신경 씁니다. 뭔가 조사를 해보면 이 네.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이러한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라고 해서 네. 포스코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분야니까 어떻게 하면 수소 환원제철 환경적인 어떤 저감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나머지 인문사회계는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네. 영업 마케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조단에서는 잘 만들더라도 잘 팔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뽑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직군이 없고 네. 재무, 구매, HR, CR 총무인데 이분들을 과연 몇 명이나 뽑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인문사회계는 그렇게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왜냐하면 영업이 없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재무, 구매, HR, CR 총무 등 이렇게 좀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네. 영업을 지원하려고 하셨던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계열사의 해외 영업이나 이런 직군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네.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구매거든요. 근데 구매는 너무 조금이에요. 네. 몇 명 뽑겠습니까? 뭐 물건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구매보다는 HR도 물론 HR도 많이 뽑는 건 아닌데 네. 진짜 고민되긴 하겠네요. 아무튼 네. 이쪽을 쓰실 거면은 여러분들과 영업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은 HR이고요. 네. 무역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쓸 수 있는 거는 구매니까 그렇게 연관지어서 보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무를 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인사 직무를 지원합니다. 그럼 네. 인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다라는 정의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뻔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뭐 내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식과 경험 이런 부분들로서 좀 서술해 주시면 되니까 2번은 구조가 어려운 건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뒷받침할 것이냐 거기에서 변별력이 조금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3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3번, 존중과 배려의 마인드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 갈등 상황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입니다. 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쌤? 그죠. 근데 아니, 협업인가요? 갈등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면은 제일 좋겠죠. 왜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조직에서 꼭 물어보는 거는 네. 저희는 아직 생방송이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별로 트러블이 없지만 네. 만약에 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늘 조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건지가 제일 좋거든요. 네.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 단체 생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조직 네. 생활에 쓸 수 있는 구조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방송을 오늘 해야 돼요. 연지 씨는 이거, 난 이거. 서로의 역할만 잘해가지고 이 방송을 무사히 마무리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니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송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견이 발생한 겁니다. 네. 연지 씨 진행을 왜 이렇게 해요? 네. 이런 식의 막 갈등이 발생. 연지 네. 씨가 나 잘못 이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선생님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갈등이 발생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 더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주 평범하게 나는 A를 했고 네. 너는 B를 했고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하는 게 이제 팀플레이서부터 공모전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소재를 좀 꺼내셔서 갈등이 발생을 했고 네.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잘 이끌어서 결국에 해결했다. 이런 구조로 가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3번에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갈등을 도출해 주시고 네. 그걸 해결했던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평가자가 밋밋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중을 더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선택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해 주십시오입니다. 좀 가치관을 묻는 질문일까요, 쌤? 그렇죠. 가치관을 묻는 질문으로 보셔도 좋고요. 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최근에 국내외 이슈란 말이죠. 네. 그런데 국내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막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태풍 쓸 거냐? 네. 태풍을 쓰는 분은 없겠죠. 좀 왜? 뻔한 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뻔한 거이기도 하고요. 네. 태풍은 지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내가 지금 쓰지만 아, 언제 보느냐도 중요해요. 태풍 언제적이야? 흰남노? 흰남노가?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금방 지나간다면.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릴게 너무 핫한 건 하지 말자. 네. 두 번째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상청?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포스코 사람이잖아요. 듣고 싶은 그렇죠. 이슈로. 이분한테 관심 있는 건 직무, 기업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타겟팅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 쪽이라면은 탄소 저감, 네. 스마트 팩토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 조사, 네. 갖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이슈인데 재무회계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재무회계하면 네. 되게 공교롭게 올해 막 횡령 막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사건들을 좀 약간 도발적이긴 한데 네. 그걸 좀 약간 톤 다운 시켜서 네. 진짜 재무회계 직무는 무엇보다도 소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책임감, 네. 주인의식 되게 그런 식으로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구매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수급난이잖아요. 원자재 네. 수급난. 그래서 그런 이슈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그런 내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서 제일 쓰기 좋은 건 아무래도 네. 인사와 CR 총무 쪽이죠. 인사 쪽은 실제 다른 기업에서도 어떤 식으로 지금 많이 과제가 주어지고 있냐면 네. 조직 문화단. 특히 이런 전통적인 제조 대기업들은 조직 문화가 조금 딱딱한 걸 네.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니까 그런 소재. 그다음에 여기 CR 같은 경우에 기업 시민의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네. 이런 걸 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겉은 사회적 이슈지만 여러분들이 현상을 조사해 주시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다면 이것도 그냥 네. 버리는 항목이 아니라 평가자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선물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포스코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포스코 지원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포스코가 굉장히 친숙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포스코랑 같이 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일반 우리 인문상경제분들은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조차도 안 하는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런 산업들이 대한민국을 계속 이끌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포스코는 네. 철강회사가 아니라 종합 소재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니까 그런 미래 비전을 보시고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